지난 2006년 6월 전북대 수의과 졸업반이었던 이윤희 씨가 실종됩니다. 자취방에 들어와 성추행 관련 검색을 하고 어디론가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KBS 시사기획창의 실종자 이윤희 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을 저희 취재진과 함께 추적한 분입니다. 프로파일러인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윤희 씨 실종 사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11년 전에 행방이 묘연해졌죠. 이윤희 씨는 누구고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윤희 씨는 당시 29살이고 네. 서울에서 이화여대를 다니고 네. 통계학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이 좋아서 수의과로 이제 편입하는 해서 이제 전북대로 이제 편입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업반 그러니까 6월이니까 이제 한 학기만 남긴 상태에서 네. 종강 모임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진짜 네. 아무런 종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 4학년, 그러니까 졸업반에서 종강 파티를 끝내고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실종됐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서부터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통계와 미술을 전공하고 동물을 좋아해서 전북대 수의대를 간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그런 이윤희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6년 6월 이윤희 씨가 실종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희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6월 5일 밤, 윤희 씨는 학교 앞 한 호프집 종강 모임에 있었습니다. 수술 실습은 마지막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저녁을 먹고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쫑파티를 했어요. 한 38명 정도, 어제 40명 좀 못 되게 있었어요. 윤희 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시각은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 반쯤. 끝났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끝난 것 같아라고 해서 윤희가 가자고 해서 내려가고 제가 윤희 거 가방 챙겨서 같이 내려가고. 윤희 씨는 같은 과 친구와 천천히 걸어서 윤희 씨 자취방 근처에서 헤어집니다. 딴 때는 밤에는 집 앞에까지 항상 데려다 줬었거든요. 그날은 가방 돌라고 너도 이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가방을 건네고 가방을 넘겨받은 윤희 씨는 100여 미터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저도 돌아섰거든요. 이 남학생은 이윤희 씨를 본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윤희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50여 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윤희 씨는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경우도 성추행, 112 신고 성추행을 검색합니다. 그걸 쓴 사람이 동생이 맞다면 그쵸. 뭐가 있었으니까 그걸 쓸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단어를 검색하진 않잖아요. 컴퓨터는 1시간 22분 뒤인 새벽 4시 21분에 꺼집니다. 이후 이윤희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종강 모임 마치고 집에 친구가 바래다 줬고, 근데 들어와서 성추행 관련 단어를 검색합니다. 뭐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을 나간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언제 나갔는지에 대한 거는 모릅니다. 네. 단 2시 50분에 들어와서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치면 이제 연관으로 문장이 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뜬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도 성추행이라는 쪽으로 되고요. 그리고 112 신고를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뜨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뭐 4시 21분에 컴퓨터가 이 비자발적 말하자면 누군가 끈 것 같은 형태로 꺼집니다. 네. 손으로 누가 이렇게 눌러서 껐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전원을 뽑은 상태가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끄기를 로그 오플러로 네. 껐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의아한 것은 입고 간 옷을 그대로 입고 간 채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통은 종강 모임 마치고 술자리 하고 왔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뭘 검색하던가. 아무래도 여성분, 29번의 네. 여성분이니까 당연히 네. 그날
하루 종일 또 실습도 했고, 네. 그러니까 수의대 실습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땀에 들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네. 형태의 사라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동 수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당연히 실종됐으니까 강력범죄의 비중을 좀 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완전 이상적인 거고요. 네. 현실에서는 사실 많이 좀 그 뒤로 좀 처집니다. 네. 말하자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여성 성인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이걸 이제 보통 미귀가자 형태로 됩니다. 가출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귀가자라는 건 이런 거죠.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나쁜 관행인데 한 2, 3일 정도를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같은 경우는 네. 좀 기다려보시죠 라는 것이 이제 흔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력사건 관련된 실종이 초동의 수사가 망가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사건도 사실은 그것을 사실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강력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면식범과 관련되느냐 아니면 비면식과 관련되느냐에 따라서 비면식일 경우는 주변을 탐문 수사가 되고요. 광범위한 탐문을 하게 되고 네. 보통은 주변 같은 경우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네. 주로 심도 깊게 탐문하는 방식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현재 이 사건도 초기에는 못했지만 2, 3일 뒤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미귀가자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당시의 경찰의 말대로라면 뭔가 좀 가출을 할 만한, 미귀가할 만한 그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 이윤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랑하게 쾌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보통 이제 성인 여성이 가출하는 경우는 종교적 이유가 많습니다. 네. 네. 사이비 종교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치정이죠. 이제 네. 뭐 이런데 이 이윤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가출했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것이 경찰의 판단이었고 제 판단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가 꺼지기 그 4시 몇 분 전까지 예기치 않은 무슨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참 그게 참 궁금증이 많이 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지 못할 상황이 됐는가. 그리고 만약에 보통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스크린이 아웃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드도 아웃되기 때문에 굳이 그 주인이 끄지 않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가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껐다는 건 그건 이윤 씨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만약에 벌어졌다고 하면은 4시 1분, 21분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당시 수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왜 그랬죠? 보통 이제 이런 사건에서 광범위한 탐문과 주변인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당시 굉장히 많이 거짓말 탐지기도 했고 최대 최면 조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수십 명을 다 수사를 했는데 그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알리바이가 다 성립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종료가 된 부분이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 할 만큼은 했다. 그때 당시에. 아쉬운 점은 좀 아쉬운 있다. 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11년 지났습니다. 네. 아직까지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윤희 씨 부모님은 강원도 산골로 이사해서 아직도 딸 기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딸 이유 없이 잃고 지내온 지난 시절.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죠. 땅 파면서 그냥 부인을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2006년 윤희 씨가 실종된 후 아버지는 꼬박 6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그 무슨 미제 사건으로 밀려날까 그런 게 두려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여러 사람이 알므로써 혹시라도 어떤 단서될 만한 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2006년 12월에는 막내딸 동기생들이 수의사의 꿈을 이루고 대학을 떠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가 좀 살아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 수업을 받는 자리가 돼요. 또 마지막까지 수업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다른 동료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70이었던 아버지는 딸을 기다리는 사이에 8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딸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사줘야죠. 기어코 하여튼 죽었건 살았건 내 막내딸은 찾고 말겠어요. 네,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까 두렵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정황과 단서들을 바탕으로 교수님이 KBS 시사기획창 취재진과 함께 이 사건을 추적했는데요. 일단 관심을 둔 사건은 실종 사흘 전에 발생한 날치기 사건. 그러니까 이윤희 씨가 실종되기 사흘 전에 집 근처에서 날치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윤희 씨는 실종 사흘 전 새벽 과일을 다녀오다 집 근처에서 손가방 날치기를 당합니다. 12시 20분쯤 끝나요. 근데 그날은 되게 덥고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윤희가 그냥 이제 날씨도 이제 좋고 하니까 그냥 걸어서 집에 갔어요. 가다가 그 사이에서. 윤희 씨의 놀란 마음이 당시 보낸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자기의 소소한 일상 혹은 그 시험 계획 뭐 이러한 것들 약속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적어놓은 수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엇을 하는 여자이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충분히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이 지금 방금 나왔던 날치기 당한 장소 다녀오셨죠? 특이점이 있었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의 이제 어떤 뭐 시장통이라든가 네. 아니면 금융기관 앞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라는 것은 현금을 노리고 그리고 좀 빠르게 도주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인 특이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윤희 씨가 날치기를 당했던 그 공간과 시간 부분은 사실은 그 일반적인 형태의 오토바이 날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갖고 사실은 이것이 이 날치기가 실종과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날치기를 해서 손가방을 가지고 갔죠. 그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었죠. 그 예. 휴대폰이 전북대에서 울렸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켜져갖고 신호가 울리는 형태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날치기 한 범인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켜보는 것 정도로 되고 네. 실제로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고가지만은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비싸거나 그렇게 해갖고 휴대폰 자체를 날치기 하는 형태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 자체라 하더라도 주요하게는 현금을 노리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날치기 목적 자체와 행위 자체가 어긋난다. 라는 것이 교수님 말씀하니까 어딘가 이상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보통의 날치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여기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손가방을 날치기 한 그 사람은 가방을 뒤졌을 것이고 휴대폰도 나왔을 것이고 이윤희 씨에 대한 각종 정보가 나와 있었겠죠. 그 안에 수첩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거나 해서 또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가능성이지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온갖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집 주소도 있겠고 전화번호도 네.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치기를 당한 며칠 뒤에 실종이 된다. 이게 한 사람이 동시에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새로운 단서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이윤희 씨가 실종됐을 당시 들고 다니던 수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화면 네. 보시죠. 이윤희 씨가 실종되는 그날 일출 시각은 5시 15분. 윤희 씨 언니 이윤주 씨는 2006년 당시 경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전화번호를 적은 다이어리와 과외비로 받은 돈 중에서 약간의 돈이 없습니다. 윤희가 수첩과 돈을 들고 나간 것 같습니다. 날치기를 당하고 전화번호와 일정 등을 다시 정리한 다른 수첩을 만들었는데 그 수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수첩을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리고도 아마 새로운 거 바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전화번호랑 적고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윤희 씨와 함께 사라진 수첩. 그 수첩은 윤희 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째인 12일 저녁 전북대학교 수의대 동물병원 1층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수첩이 나온 곳이 이윤희가 갔던 그 동물 수술 실습실입니까?
윤희가 실습한 곳은 2층 수술실입니다. 1층은 개 가슴 수술, 식도 절제술 같은 것을 실습한 곳입니다. 윤희가 간 곳이 아닙니다. 새벽에 귀가했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고 성추행 관련된 걸 검색했고 다시 나갔는데 새롭게 날치기 당해서 없어진 수첩 말고 새롭게 정리한 수첩과 약간의 돈을 갖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수첩은 전북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북대 수의대의 그 동물병원에 있는 1층의 실습실인데 네. 그 실습실은 평소 이윤희 씨가 이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윤희 씨가 속한 조가 있는 실습실은 다른 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지만은 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갖다 놓은 어떤 사람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뭐 합리적인 추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실종 전에 이제 수첩은 잃어버렸던 거고요. 네. 실종 원래 일주일, 수첩은 원래 수첩은 그리고 새로운 수첩이 일주일 후에 그 실습실에서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많이 늦은 거죠. 네. 원래대로라면은 6일날, 8일날 실종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주변을 탐문을 하거나 수색을 해서 그걸 먼저 발견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당시에 가지고 나가는 게 거기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실종된 지 1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있지 않은 이윤희 씨 실종 사건. 현재 경찰이 재조사에 나섰죠? 예, 지금 실종팀에서 미제 사건팀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제가 이 시사기획창이 방송되기 1시간 전에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다행이고 더더욱 가족으로서는 더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함께 참여하셨으니까 이 조사에 이윤희 씨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까? 강력 사건 연결점이 있다고 보면은 이제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기가 힘들지만은 사실은 좀 강력 사건 연결점이 있다고 하면 그쪽이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